국민이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머릿수. 머릿수밖에 없어요. 예. 투표 때도 머릿수로 결정하는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한 항의도 머릿수로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렇게 마구잡이로 막무가내식 막 나가는 거죠. 법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사회적으로 보면 검사와 판사들 그리고 언론인들 뭐 우리 사회 엘리트 담론 구조 여론 또는 법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선출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시험 봐서 뽑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정치 권력화하는데 성공한 것이 연성 쿠데타인 거죠. 사회적 권력이나 언론 권력, 여론 지형은 그 사람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어요. 다 지배하고 있었고 누가 잘못인지 아닌지 다 판정하고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 권력까지 선출로 뽑히는 정치 권력까지 장악하는 과정이 브라질하고 대단히 흡사해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법조 언론 카르텔에 의한 연성 쿠데타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쿠데타 정권이 이 정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 브라질에서는 이게 4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4년 만에 다시 무너지고 다시 룰라가 권력을 잡았지만 처음부터 이 윤석열 정권의 목표는 분명해 보였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이승만은 조봉암한테 선거에서 이기고 조봉암에게 판사들한테 조봉암 사형시키라고 사형 선고 내리라고 했어요. 박정희는 선거에서 김대중한테 이기고 자기가 이겼는데 김대중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들었어요. 교통사고를 가정해서 죽이려고 들었고 일본에서 납치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들었고 전두환은 지가 쿠데타에 성공해서 대통령 정권을 잡아놓고도 김대중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게 했어요. 그 모든 일에 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판사들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죠.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왜 진 사람한테 진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들었을까?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선거에서 졌으면 진 걸로 끝인데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참 특이해요.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 선고 받고 나서 자기 측근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죽어도 절대로 정치 보복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이상하죠. 무슨 보복을 해요. 정권을 잡을 가능성도 안 보이는데 사형 선고 당할 사람이 받은 사람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절대로 정치 보복하지 말라고 유언처럼 그 측근들한테 남겼던 거죠. 참 잔인해요. 한국의 기득권 세력은 잔인하고 악랄해요. 끝까지 죽이려고 들어요. 자기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뭐 사실 권력의 아주 더러운 권력의 속성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김대중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거꾸로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동의했죠. 김영삼이 사면하는데 거기 같이 합의했죠. 그걸 왜 사면해 주는지 저는 지난번에 목포에서 김대중 탄생 100주년 무슨 토크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질문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키워드가 김대중을 이제 화해와 포용의 정치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자기를에게 사형 선고를 하도록 만들었던 전두환도 사면해준 그런 이제 포용 정치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그 사람의 위대한 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이른바 포용 또는 화해 또는 용서 이런 마음을 높이 사서 노벨상을 줬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 사회정의를 세우는데 무슨 도움이 됐느냐. 저는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거 동의할 수 없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꼭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 왔어요. 민주화 운동, 독립운동 이런 사람들이 용서를 했지. 이런 거 한 사람들이 용서를 했지. 오히려 친일파, 군사 독재자들
이런 자들은 정말 악랄하고 잔인하게 반대파들을 괴롭혀왔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다음번에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뭘까? 처음부터 막 하는 건 보였잖아요. 저게 5년짜리 정권이 무슨 겁을 모른다. 무서운 줄 모른다. 윤석열 씨가 한 말이에요. 5년짜리 정권이 겁나는 걸 모른다. 그 얘기에 깔려있는 생각이 뭘까요? 우리는 평생 가는 권력이다. 니네는 5년짜리 정권이지만 우리 검찰 권력과 우리 엘리트 권력은 평생 가는 권력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잡자마자 정말 무서운 줄 모르고 요즘 뭐 지방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난리래요. 돈이 없어서 너희들 돈 정부에다 갖다 바쳐라 뭐 이런 식의 요구들이 마구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김건희 예산만 1조라고 그러고요. 왜 저렇게 겁이 없을까? 5년짜리 권력이. 5년짜리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저 사람들의 목표는 분명해요. 브라질식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오든 간에 검찰과 법원을 이용해서 이재명 잡으면 그걸로 끝인가?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만약에 지금 이 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못 나와요. 2심에서 되면 대법원에서는 안 뒤집혀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나? 누가 나오든 똑같아요. 똑같이 잡아서 똑같이 소송하고 똑같이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일을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 방법이 브라질에서 써먹었던 방식이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인멸해서 안 나온다. 그럼 왜 판사들은 이 검사들의 주장에 동조하는가? 다 친구들이잖아요. 대학 동기들이고 고등학교 동창들이고 장래의 동업자들이고. 첫 번째 이게 이제 엘리트 권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예상들을 판결 전에 예상을 했지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재판 공개하라고 요구할 때부터 이미 얘기는 끝났구나라고 느꼈어요. 형량이 문제였지 생각보다 컸죠. 형량이 문제였지 이미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기로 확정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는 그때 이제 그게 재판을 공개하자는 걸 얘기를 야당이 아니고 여당에서 했다는 여당 사람들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판사는 이미 다 그 내용을 전달한 것이고 유죄 판결 내리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정보가 자기들한테 공유됐으니까 재판 생중계하자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판결 내용은 좀 황당하잖아요. 김문기 몰랐다는 건 이제 가중의 사유가 된 것이고 백현동에서 국토부의 압력이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건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낌을 재판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상해졌어요. 특히 이 얘기가 굳이 끼어들 대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투 운동 나고 나서 성범죄에 대한 이제 재판들이 대부분 그래요. 피해자가 느꼈다 그러면 그거를 마치 사실로 인정해버리는 이런 식의 좀 취지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판결을 하려면 손바닥의 왕자는 할머니 지지자가 써준 거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것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예요. 이 사람은 당선됐어요. 그러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해서 당선됐으면 그게 더 벌이 커야지. 낙선자잖아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목적을 이루지 못한 만약에 허위사실 공표였다 하더라도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경사유지 이게 어떻게 증형사유예요. 이런 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때린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각본이다. 조봉암 재판처럼 김대중 재판처럼 일종의 이제 정권 핵심부하고 사법부 사이에 어떤 좀
거래 또는 이제 미략에 의한 각본이다.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할 합법적인 방법이 없어요. 판사가 잘못 판결해도 판사 이름을 기억할 이유도 없어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인류 세계 사법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이라고 뭐 전 세계에서 공인한 인형땅 재판의 경우에도 그 판사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살인범인데. 살인범이죠, 그것들이. 70년대 재판에서는 판사들이, 특히 공안사건 재판에서는 판사들이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서 판결문을 적었어요. 한 글자도 안 바꾸고. 그러고도 미안한 줄을 모르고, 그러고도 자기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들 살아요. 방법이 없어요. 브라질 사람들은 무슨 뭐 방법이 있는데도 없어서 그렇게 당했겠어요. 인구가 거기도 인구가 거의 3억, 2억 5천 이렇게 돼요. 속절없이 4년을 그렇게 날려버리고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본 거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엘리트 쿠데타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선출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탄핵을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도 없어요. 뭐 탄핵을 해봤자 또 헌법재판소 같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같은 자들이 있으니까 다 기각할 게 뻔하고. 그러니까 저러는 일을 벌이는 거야. 니들이 어쩔 건데. 나 이재명 싫어. 내가 줄 수 있으면 징역 5년도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을 그대로 이제 표출을 해도 니들이 어쩔 건데 거든요.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브라질이 겪었던 상황이고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죠.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하는 것도 그런 자신감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나오든 일단 걸어서 못 나오게 한다. 뭐 그렇잖아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제 이 문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든 간에 포스트 이재명을 누구를 세우려고 하든 간에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해봤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니까. 그래도 다 반복되다 보면은 국민은 무력감을 느낄 테니까. 그걸 이제 노리는 거죠. 그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이제 뭐가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은 투표나 이런 정치적 의사표시나 국민이 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머릿수. 머릿수밖에 없어요. 예. 투표 때도 머릿수로 결정하는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한 항의도 머릿수로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렇게 마구잡이로 막무가내식 막 나가는 거죠. 법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법의 공정과 상식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죠. 거기에 익숙해지든가 계속 분노하든가. 두 개밖에 길이 없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세상이 다 그래. 이런 세상에서 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 국민의힘 당원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든가. 이렇게 생각하든가. 아니면 이런 세상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라고 해서 뭐 횃불이든 촛불이든 들고 나서든가. 그밖에 길이 없는 이제 상태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이 사법부가 선언한 거죠. 어떡할래?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에게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국민에게 어떡할래? 라고 묻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답은 각자가 해야 되겠죠.